이런 분들이 조금 보이기는 하거든요. 위험한 분들. 저한테 이제 위험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중증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현재 치료를 안 받고 계신 게 티가 나는 분들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우체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정신과 전문의가 답변해 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사연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주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지만 환자분들은 절대 안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길에서 마주쳤을 때 위험한 사람. 이게 요새 그 중증 정신질환자 분들이 치료를 잘 안 받으시고 이제 길이나 아니면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꽤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은 이제 지인분들은 꽤 하세요. 너 정신과 의사니까 혹시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 위험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을 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작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질문을 하시기가 조금 꺼려지시나 봐요. 사실 빈도수로만 보면은 방문해 주신 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을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분한테서 이 질문을 받았었고 다른 분들에게는 이 질문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심 이제 병원 오고 가시면서 나도 혹시 정신질환자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더 쉽게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시던 병원에 오시는 분이던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분이던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겠다 싶으신 걸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이제 길을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조금 보이기는 하거든요. 위험한 분들. 저한테 이제 위험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중증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현재 치료를 안 받고 계신 게 티가 나는 분들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특징은 먼저 길을 가다가 조금 행색이 이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옷을 독특하게 입었다가 아니라 여름인데 겨울옷을 입고 있거나 겨울인데 여름옷을 입고 있거나 이게 완전히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옷차림을 보시면 저는 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 주의를 한다의 의미가 뭐냐면 곁을 떠나시라는 의미예요. 그분에게 말을 걸거나 아니면은 그분이 하는 행동에 반응하거나 그분들이 이제 가끔씩 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나를 보면서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거기에 응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겁니다. 조현병이라고 하죠. 이제 정신분열 아니면 조기 치매를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조현병은 증상이 조절이 되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을 드시지 않고 증상 조절이 안 되면 위험한 병인 게 맞아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겨울에 여름옷을 입는 것은 이제 조현병의 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계절 감각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옷을 그렇게 입게 되는 거고 현재 그렇게 옷을 입고 있다면 그건 증상이 조절이 안 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대를 하시면 그분의 망상이나 환청이 본인에게 다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욕하는데 그래서 나도 내가 욕을 한다고 생각되는 인물에게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화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오거나 화난 표정으로 나에게 실제로 욕을 한다면 그 망상과 현실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험해지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자리를 이탈하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욕을 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이탈해? 그럼 그냥 나한테 들리는 소리였나? 혹은 다른 인물이 한 거였나?로 관심이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이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주로 역이죠. 역에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노숙자로 보이시겠죠? 그런데 노숙자 중에서도 계속 혼자서 말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노숙자가 아니라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이 같이 섞여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 특징은 본인이 혼잣말을 계속하고 주변에 다른 노숙자가 없어요. 노숙자분들끼리도 서로 구별합니다. 그냥 노숙자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곁에는 그냥 보통 노숙자들이 다가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는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길을 지나가다가 노숙자분이 자기에게 욕을 하거나 침을 뱉으면은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망상이나 환청이 있다면은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응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는 그냥 빨리 그냥 가시라라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봐 그 말이 잘 나오지는 않고 그냥 이제 그분들 중간 지나가면서 시선을 끊어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응대를 안 하는 것, 이제 대답을 안 하거나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은 주거 공간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나 그럴 때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가족분들이나 아파트 단지 아는 분들에게 빨리 상황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대응하지 않고 빨리 피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걸 모른다면은 대응을 하게 되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안전해질 수가 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가끔씩은 있어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그런 분들을 식별한 다음에는 거리를 두고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이제 길에서 피해야 되는 분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어떤 대응이 가장 안전한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좋은 치료를 받고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게 가장 궁극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달성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